자, 이번 수업은 1차 변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1차 변환. 1차 변환이라는 용어에서 1차란 말이 뭐냐면 어떤 1차 관계식이야. 그리고 변환은 무슨 말일까? 너희가 예전에 이동이라든가 뭐 대칭 이동, 평행이동 배웠을 것 같은데 변환은 점의 이동을 의미해. 자, 그런데 참고로 지금 가볍게 말해주면 평행이동은 안 돼. 대칭 이동 같은 걸 보통 포함하는데 변화는 x, y가 x'과 y'로 바뀌는 이런 과정이야. 과정. 자, 그러면 변환을 편의상 f라고 표현하는데 f는 x, y가 x', y'로 대응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변환이라고 부르는데 1차란 말이 있으므로 얘는 무슨 관계식? 1차 관계식이 필요한 거야. 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겠지. x'은 xy의 1차 결합꼴로 표현될 거니까 ax 플러스의 by꼴, 그리고 y'은 cx 더하기 dy꼴로 표현이 된다. 물론 a, b, c, d 중에 0도 있어도 문제가 없겠지. 자, 그러면 얘가 같은 표현이야. 이렇게 중요한 건 뭐야 된다? 상수항은 없어야 돼. 상수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얘를 선생님이 행렬을 이용해 표현해 볼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f라는 변환 관계가 프라임이 있는 x'과 y'하고 xy의 관계니까 행렬을 이용해 표현한다고 한다면 a에, b에, c에, d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자, 그때 표현되는 이런 행렬, 이 행렬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1차 변환 행렬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 행렬을 선생님이 a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는 거야. 변환 f라는 것은 대응되는 행렬, 이런 행렬이 있는 거지. 그 다음 너희가 모든 점의 이동, 점의 변화는 이제 행렬을 이용해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러면 1차 변환의 관계를 좀 배웠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어떤 점이 있단 말이야. 이 점이 이렇게 대응이 돼. 이 점이 x'과 y'이야. 그리고 변환 f가 주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변환 f가 주어지면 우리는 f에 대응하는 행렬 a를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 얘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런 식이나 이런 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 좀 해볼까? 첫 번째, 내가 변환이 되는 점, 이 점을 편의상 선생님이 P를 할게. 얘를 P' 할게. 첫 번째, 우리가 P를 알 때, P를 알고 있으면 이 행렬 A에 대입하면 되겠지. 두 번째, P를 모를 때, P' 할 때, P'은 얘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뭐가 될까? 행렬의 역행렬을 생각해야 돼. 자,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겠지만은 만약에 A 인버스가 존재한다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어떤 관계식이 나올까? 이렇게 나오겠지. A, B, C, D의 인버스에 X, Y라는 것이 X'과 Y'이 바로 뭐가 될까? X, Y가 되겠지. 따라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뭐야? 이동되어야 되는, 변환이 되어야 하는 x, y를 알 때는 이 식을 쓰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될까? 이동이 되어진, 자, 자꾸 이동의 말은 쓰지 않도록 하자. 변환이 되어진 점을 알고 있을 때는 얘를 쓰면 될 것 같아. 너희는 이런 식의 꼴을 생각하거나 이런 식의 꼴을 생각해야겠지. 자, 첫 번째, 점 P를 알 때, P를 알 때는 얘를 쓰는 거야, 얘를. 두 번째, 점 P'을 알 때, 점 P'을 알 때는 뭘 쓴다? 얘를 쓴다는 거지. 자, 그 다음 생각 좀 해보자. 얘는 점의 변환인데 점이 아니라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의 변환. 도형의 방정식의 변화는 뭐냐면 이거 아닐까? F에 X, Y의 관계식이 있고 얘가 이렇게 서로 변환한 게 있는 거야. F에 X'과 Y'이 0이라는 변화식, 얘를 알고 있다. 자,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볼 때 첫 번째, 너희가 만약에 얘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X는 무슨 프라임, Y는 무슨 프라임, 얘를 이렇게 대입하면은 얘가 나오겠지. 반대로 얘를 알고 있다. 변환이 되어진 도형의 방정식을 알고 있다. 그러면 변환되기 전에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이때는 뭐 하면 될까? X'은 무슨 X 더하기 Y, Y'도 뭐뭐뭐뭐 X 더하기 뭐뭐뭐 Y, 얘를 생각해야겠지.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변환이 되어질 점을 알고 변환이 되어질 방정식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얘가 필요하니까 이때는 얘를 쓰는 거야. 그리고 변환이 완료된 도형의 방정식을 알고 있고 어떤 도형이 왔느냐 얘를 볼 때는 이 식이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할까? 이 관계식 쓰면 되겠지. 따라서 너희는 행렬을 이용하여 1차 변환을 표현한 건 좋은데 무작정 대입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게 프라임이 있는 점이냐 있는 식이냐 프라임이 없는 점이냐 없는 식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를 너희가 써야 될 것 같아.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쓰려면 뭐가 필요하다? 역행렬이 존재를 해야겠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오늘 수업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할 거야. 이게 변환이야. 그러면 변환의 성질, 1차 변환의 정의를 배웠으니까 여기까지가 뭐냐면 1차 변환의 정의야, 정의. 정의와 표현법이라고, 표현법. 정의와 표현법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성질을 배워보도록 하자. 성질. 1차 변환의 성질이야. 1차 변환은 이렇게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너희는 행렬의 성질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F에 대응한 행렬 우리가 A를 갖고 얘기할까? 그러면 이거 아니야, 얘들아. A의 P 행렬 더하기 Q 행렬이라는 것은 뭐가 될까? AP 행렬의 플러스에 AQ가 되지.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변환 F도 마찬가지야. P라는 점과 Q라는 점의 변환은 FP의 플러스에 FQ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지. 자, 또한 행렬의 입장에서 행렬에서 실수배의 P라는 것은 K배의 A의 P와 같은 거 아니야? 자, 가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따라서 변환도 마찬가지야. 변환도 실수배가 있는 거의 변환은 실수배를 밖에 꺼내주고 변환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1번과 2번 이 두 가지 성질을 내가 종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변환 F에 대하여 N배의 P 플러스에 N배의 Q라는 것은 N배의 FP에 플러스에 N배의 FQ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지.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두 점이 있을 때 실수배와 합차에 대해서 각각 따로 볼 수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이 점과 이 점이 있을 때 이거에 M 대 N 내분점이 있다고 치자. T 대 1마 T 내분점. 이게 변환이 되고 얘가 변환돼서 이런 직선이 나왔어. 그때 이것도 변환이 될 거 아니야? 이게 T 대 1마 T면 얘도 뭐가 된다? T 대 1마 T가 된다. 그 얘기야. 그리고 삼각형이 있다. 얘가 변환해서 이런 이상한 삼각형이 나왔어. 그때 얘가 A고 대응되는 점이 A', 얘가 B고 얘가 B'이야. 얘가 C고 얘가 C'이야. 그럴 때 예를 들어 무게의 중심을 내가 본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이 무게중심이 무게중심으로 대응이 된다. 이런 아주 단순하고도 참 강력한 성질들이 있는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몇 가지 변환에 대한 행렬들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자, 변환 행렬들을 구해보자. 변환 행렬. 변환 행렬을 구할 때는 당연히 XY와 프라임이 있는 식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니까 너희는 XY와 X'과 Y'의 관계만 구하면 행렬을 표현 가능해. 자, 첫 번째. X축 대칭. X축 대칭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 점이 어떤 점 X, Y가 있어. 그러면 X축을 대칭시키면 이 점은 X, Y가 되겠지. 그럴 때 변환이 끝난 X, Y가 뭐가 돼? 그래, 이게 바로 뭐냐면 X', Y' 되겠지. 자, 그러면 X'이라는 것은 뭐가 될까? X니까 1X 더하기 0Y가 될 것이고 Y'은 마이너스 Y니까 뭐가 될까? 0X 더하기 마일배의 Y 되겠지. 0X 더하기 마일배의 Y가 된다. 따라서 X축 대칭에 대응되는 행렬 A라고 하자. A는 뭐가 될까? 이 개수들만 행렬로 만들면 될 거니까 1에 0에 0에 마 1이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Y축 대칭. 자, 1번과 같은 방법으로 내가 유도하면 되겠지. 자, 지금은 개념 설명이니까 선생님이 다 유도를 해줄게. 첫 번째, 자, 이렇게 보자. 여기서 X, Y가 있다고 한다면 이 대응되는 변환점은 뭐가 될까? X, 마 Y가 될 것이고, 다시 마이너스 X, Y가 될 것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X'과 Y'이야. 자, 그러면 X'은 마 X니까 마 1 X 더하기 0 Y라고. 그러면 A가 뭐가 될까? 마 1 X 더하기 0 Y니까 마 1에 0이 되겠지.
그리고 y 프라임은 y니까 0x 더하기 1y 되겠지? 따라서 0과 1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y축 대칭이야. 자, 3번.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도 생각해 볼까? 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관계를 보고 싶은 거야. 이 점이 x, y면 얘가 뭐야? 마x, 마y가 되겠지. 얘가 바로 뭐냐면 x 프라임과 y 프라임 아니냐? 자, x 프라임이 마1x 더하기 0y이고 y 프라임은 0x 더하기 마 1배 y니까 이런 원점 대칭에 대응하는 행렬을 a라고 한다면 자, x의 부호가 바뀌니까 마 1에 0, 0에 마 1. 얘는 마치 뭐와 같다? 마이너스의 2와 같다. 자, 갑자기 2가 등장했는데 그러면 네 번째 항등 변환. 항등 변환은 그 점이 그 점이야. 항등 변환이 되는 행렬은 뭐가 될까? 당연히 a가 2가 되겠지. 자, 다섯 번째 닮음 변환이란 게 있다. 닮음 변환. 닮음 변환은 원점으로부터 그 점까지 딱 이은 다음에 k배를 이렇게 하는 거야. k배를 이런 식으로 점이 있는데 k가 1보다 크면 얘를 이렇게 늘리거나 k가 1보다 작으면 줄이거나 k가 음수면 반대쪽으로 가거나. 따라서 닮음 변화는 어떤 꼴로 표현될까? a라는 것은 실수배의 2의 이런 꼴로 표현이 된다. 알겠지? 자, 계속 더 몇 가지 좀 알아보자. 여섯 번째. y는 x의 대칭인 변화. 자, y는 x의 대칭이 뭐가 될까? x, y가 y, x로 하고 y, x가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니까 x, y가 바뀌는 거야. 그러면 y축 대칭은 행렬이 뭐가 되냐? 행렬은 0과 1과 1과 0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y는 마x에 대한 대칭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얘는 x, y가 바뀌고 부호도 바뀌니까 행렬 a가 마 1에 0에 0에 마 1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따라와. 여덟 번째. 종류가 많은데 기본적인 행렬은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변환의 정의가 나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들로 내가 설명하면 문제를 쉽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여덟 번째는 뭐 해볼까? 지금 x축, y축, 원점, 항등, 닮은, y는 다 봤거든? 자, 여덟 번째는 원점이 중심인 원점 중심. 원점을 중심으로 각도란 것은 이쪽 방향 양의 방향이니까 세타만큼의 회전 변환을 배우도록 하자. 회전 변환은 선생님이 1,0을 보내보고 0,1을 보내보면 되는데 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배워보자. 자, 봐. 얘를 유도하고 싶은 거니까 선생님이 좀 테크닉을 써볼게. 자, 1,0이 있고 0,1이 있는데 첫 번째 1,0이 세타만큼 같다고 친다면 얘는 뭐 될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되겠지. 얘는 1,0 되고 얘가 세타로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떤 변환, 회전 변환 F에 대응하는 행렬이 있을 때 행렬 A의 1,0의 결과가 뭐가 될까? 코사인 세타, 사인의 세타가 된 거지. 그 다음 0,1을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야. 이 점은 뭐가 될까? 코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겠지. 따라서 행렬 A에 대하여 0,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의 세타가 된다. 따라서 이 두 식을 결합해봐. 결합하면 1년과 0, 1 될 것이고 얘가 코사인의, 마사인의, 사인의 코사인이 되겠지. 따라서 원점을 중심으로 세타만큼 회전 변화하는 행렬 A라는 것은 얘가 2니까 얘는 뭐가 될까?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의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의 세타라고 행렬을 잡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아홉 번째. 얘가 이쪽 방향으로 즉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 변화도 한번 배워볼까? 얘 같은 경우는 8번에서 구한 행렬에다가 마스터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 다음 우함수와 기함수 보면 되겠지. 이때 대응하는 행렬, 자, 노란색으로 행렬 A는 코사인 세타, 여기가 사인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이 되고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열 번째는 선생님이 유도까지는 안 보여줄게. 되게 복잡하니까 너희가 그냥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거야. y는 m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변환. 자, 이 대칭 변환은 기억해놔라. 행렬 a라는 것은 1 플러스 m제곱분의 1배의 1 마이너스 m제곱의 2m의 m제곱 마 1이라는 이런 변환 행렬이 있어.
자, 너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10가지의 변화를 알고서 그 다음 얘를 이용해 문제를 풀 거라고. 자, 그러면 변화 행렬을 풀었으니까 지금 계속 변화의 설명을 행렬로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보자. 첫 번째, 합성 변환. 되게 쉬워. 합성 변환. 잘 봐. 변환이 2개 이상 있는데 F라는 변환에 대응되는 행렬이 A다. 그 다음 G라는 변환에 대응되는 행렬이 B다 라고 한다면 F-G라는 합성 변환은 대응된다. 똑같으면 되는 거야. A와 B. 뒤에 X, Y가 들어가면 먼저 B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 A 만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역변환. 역변환은 오늘 수업 첫 번째 초반에 얘기했지만 X, Y와 프라임의 관계식을 구할 때 이렇게 움직일 때 내가 필요한 거야. 근데 변환에 역변환이 존재한다면 뭐가 될까? A의 인버스를 생각하면 돼. A의 인버스를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종합적으로 뭐가 될까? F에 대응되는 행렬이 A고 G에 대응되는 B일 때 예를 들어 F'F의 인버스, F'G의 F의 역변화는 뭐가 될까? 그렇지. A, B의 A 인버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쉽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간단히 너희가 필요한 건 다 배웠어. 또 한 가지 참고할 거. 어떤 영역이 있어. 면적이 있다고. 얘가 1차 변환 F에 의하여 어떤 면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지. 그때 이 면적 S'은 뭐냐면 S 곱하기 절대값 디터미넌트야. 얘가 뭐에? 행렬 A의 D값의 실수배만큼 이렇게 넓이가 바뀐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만 언급하고 선생님이 1차 변환 내용 정리를 끝내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변화 문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거든. X'과 Y'이란 게 A, B, C, D에 X, Y로 주어지니까 역행렬이 있으면 넘기기도 하고 풀면은 뭐가 될까? X'과 Y'에 대입해서 X, Y를 구하기도 할 거고 X, Y를 알고 있을 때 대입해서 프라임을 구하기도 하겠지. 자, 참고로 선생님이 얘를 얘기하기 전에 잠깐만 참고할 거 별첨이야. 뭐가 있냐면 점을 대입할 때 얘들아 직선이라든가 곡선이라든가 어떤 도형이 움직인다 할 때는 X, Y를 쓰지 말고 X, Fx 쓰면 돼. 자,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이동할 때 여기 위에 이매점을 X, Y를 쓰지 말고 X, Fx. 단 X는 모든 실수. 그 다음 항등식 문제를 풀면 돼. 자, 이거 예제되다가 그 얘기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역행렬이 없는 경우는 너희가 잘 보면 알겠지만 항상 이게 1열과 2열이 열바열, 1열 대 2열이 항상 뭐야? 이런 비례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잘 들어. 자, 칠판 좁은데 잘 들어라. 자, example 1. 자, x 플러스의 2y가 1이라는 이런 도형의 방정식이 있고 f라는 행렬이 있는데 이 행렬을 선생님이 편의상 1에 2에 2에 4를 줄게. 그랬을 때 여기에 얘가 뭐가 될 것이냐. 그러면 행렬식을 세우면 마치 이런 꼴이니까 얘가 뭐야? 옆변환을 넘겨야 돼. 왜냐면 봐봐. 이거 아니야? 1, 2, 2, 4에 대하여 x, y를 만난 게 x'과 y'이니까 내가 x, y 대입하려면 얘를 역변환 넘겨야 될 거 아니야. 없단 말이야. 없어. 없으면 그냥 이거 그대로 전개를 해봐. x 플러스 2y가 x'이고 2x 플러스 4y가 y'이잖아.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x'과 y'의 관계식인데 d가 0일 때 행렬 보면 항상 1열과 2열 부분 1대 2 이런 식으로 비례식이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보니까 우리 여기서 뭐가 될까? y'은 2배의 x'이라는 관계식은 구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궁금한 건 뭐냐면 이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는 건데 궁금한 건 뭐냐면 x'의 값이 모든 실수가 될 건지 제한된 범위가 될 건지 아니면 유일한 점이 될 건지를 보고 싶은 거야. 지금 보니까 x 더하기 2y가 1이니까 얘가 뭐 될까? 단 x'은 1이지. 따라서 최종 답안은 1,2라는 점으로 다 모이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제 들어볼게. 이런 거야.
x 플러스 2y가 1인데 변한 f가 있어. 변한 f 행렬을 잡아보니까 얘가 1에 3에 2에 6이 있다고 치자. 그 다음 얘를 묶고 있는 거야. 봐서 알겠지만 1열과 2열이 비례식 나온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1, 3, 2, 6에 x, y를 만난 게 x 프라임과 y 프라임인데 얘를 전개해봐. x 프라임이 x 플러스 3y이고 y 프라임이 2x 더하기 6y 아니야? 옆변환이 비록 없지만 그냥 전개해보니까 y 프라임과 x 프라임의 비례식 나온다. 뭐가 나왔어? y 프라임은 2배의 x 프라임이 나왔어. 이때 x 프라임이 뭔가 봤더니 얘가 x 더하기 3y야. 그러면 1번처럼 얘가 일정한 점인지 어떤 범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우리가 x, y로 보지 말고 x, y가 뭐가 되지? 1마 x 나누기 2. 이런 점들이 있다. 단 모든 실수 x라고 잡는 거지. 그러면 대입을 해봐. x 플러스에 2분의 3배의 1마 x가 되니까 x가 소거가 안 되지. 자, 정리를 마주하면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2분의 3인데 x가 모든 실수니까 얘도 뭐가 될까? 모든 실수가 되겠지. 따라서 y는 2x라는 직선이 다 나오는 거야. 자, 하나 더 보자. 자, 이제부터 세 번째.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는 이런 원이 있어. 원. 그때도 한번 행렬 f를 1차 변환 f에 대응하는 행렬을 한번 구해볼까? 얘를 편의상 너무 1대1을 많이 했으니까 선생님이 자 2하고 뭐 3하고 9를 잡아볼게. 그 다음 얘가 궁금한 거야. 마찬가지야. 1, 3, 3, 9에 x, y를 대입하면 얘가 x 플러스 3y와 3x 플러스 9y가 나오는데 얘가 바로 x 프라임과 y 프라임일 거 아니야. 비례식을 보니까 일단은 y 프라임은 3배의 x 프라임이 나와. 근데 그때 보니까 x 프라임 뭐가 돼? x 더하기 3y의 값을 보고 싶은 건데 x가 2 코사인, y가 2 사인 되겠지. 그러면 얘가 2 코사인 더하기 6 사인이 될 거야. 자, 상가함수의 합성하면 뭐가 될까? 2, 4에 6, 6에 36은 루트 40이니까 뿌려마 루트 40. 단 뭐가 될까? 마이너스에 2 루트 10부터 x 프라임이 플러스에 2 루트 10까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얘는 뭐가 돼?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일부분인 선분이 나온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이 예제도 중요한데 결론은 뭐냐면 역행렬이 없는 경우에는 내가 x, y는 하고 못 구하니까 이 식을 그냥 정지하면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 무조건 비례식이 나오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정의가 돼. 그러면 y 프라임은 n배의 x 프라임이 나올 거고 x 프라임 식이 나올 건데 x 프라임이 한 점인지 모든 실수인지 제한 범위인지 이것만 따져주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한 점, 원점을 지나는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한 선분,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 반직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잘 따라봐.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1차 변환이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1차 변환과 행렬의 관계야. 너희는 행렬만 잡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1차식의 관계를 이용해 행렬을 만들 건데 행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x, y와 프라임이 있는 점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 가지 대칭이라든가 이런 변환이 주어졌을 때 기존 점과 이동, 변환의 완료점의 관계식을 세운 다음에 프라임이 있는 점과 없는 점의 관계만 1차식으로 잡아주면은 행렬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예제들을 들었던 거지. 맞지? 그 다음에 도형이 이동한다. 그래프가 이동한다. 면적이 이동한다. 기본적으로 면적이 이동할 때는 절대값 D만큼의 넓이 B가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도형이 이동할 때도 내가 X, Y가 있고 프라임이 있는데 옆배당이 있으면 되게 쉬워. 문제는 대입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Y는 Fx라는 점이 있다. 곡선 위에 임의 점은 X, Y가 아니라 X, Fx. 단 X는 모든 실수. 이러면 항등식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거야. 다만 가장 중요한 거 역행렬이 없는 거, 즉 옆변환이 없는 거. 옆변환이 없는 경우는 주어진 1차 관계식을 그대로 전개를 해. 그러면 열 바이 열이 비례식이 나오면서 Y'과 X'이 K배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관계가 나온다. 그 다음 X'의 범위만 구해주면 되겠지. 자, 너희가 아직 문제를 안 봐서 느낌이 확 안 올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이 1차 변의 모든 내용이야. 자, 이어지는 강의가 1차 변의 문제 풀이편인데 그때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지금 칠판에 적은 판서 내용은 내가 전부 다 머릿속에 숙지를 해야 돼. 알겠어? 쭉 내용 정리하고 머릿속에 전부 다 입력한 다음에 다음 수업 때 보도록 하자. 수고했다.